태정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삼성의 장무를 국문하려다가 석방하다. 임금이 의정부에 명하여 참찬 노승을 위관으로 삼고 순금사 만호, 이빈, 윤저와 더불어 삼성의 장무를 국문하게 하였는데 이저가 직임을 풀어서 남제에게 주겠다는 일을 알아내어 대성원과 더불어 말한 자가 있다면 비록 종친과 수상이라 하더라도 다시 청하지 말고 바로 수금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의안대군 이화, 진산부원군 하윤 등 20여인이 모두 나와서 아뢰었다. 신등이 들으니 삼성의 장모가 모두 하옥되었다고 하므로 황공하여 왔는데 무슨 용고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거의 부자를 죽이지 않으려는 것은 계책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것을 말하는 자도 또한 그 직책인 까닭으로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어제 들으니 분명치도 못한 일을 가지고 대신을 탄핵하였다고 하므로 하옥하였다. 하니 이화 등이 청하여 말하기를 이 무리는 일찍이 큰일을 청한 자들이니 만약 모두 하옥되면 사람들의 큰일을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불가합니다. 또 재상이 많은데 오로지 남제만을 탄핵한 것은 남제에게 반드시 말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하건대 모두 용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과연 그렇다. 대저 어찌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하겠으며 또 어찌 반드시 들어주지 않을 것을 가지고 말하겠는가 하고 명하여 삼성의 장무를 석방하여 각기 그 집에 돌아가게 하였다. 이화 등이 다시 청하여 말하기를 다만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일에 보탬이 없으니 원컨대 이를 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서서히 이를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순금사에서 국문한 글장을 갖추어 아뢰었더니 과연 유양이 이를 수청하였을 뿐이나 그가 자수하였던 까닭으로 다시 묻지 아니하였다. 유양과 조휴 등 10여인이 즉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제와 장모가 하옥된 일을 논하여 상사하였으나 박성명이 임금이 다시 노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계달하지 못하였다. 위관은 임시재판장을 말한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1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공신 등에게 이거의 일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협력을 당부하다. 임금이 공신 등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국가에서 지난번 무인년간 경진년간에 있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신 가운데 길이 같지 않은 자가 있어 스스로 서로 당파를 나누어 의심하고 시기하여 난을 꾸미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이었다. 만일 금일의 일이라면 이거이가 어찌 나를 미워하고 또 어찌 우리 아이들을 싫어하였기 때문이겠는가. 다만 그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말을 하다가 우연히 국가가 간번되었던 까닭이다. 원하건대 여러 공신은 이제부터 경계하여 이와 같이 하지 말며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하여 왕가를 좌우에서 도와주면 참으로 다행함이 참으로 크겠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1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이거의 죄를 탄핵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다. 삼성에서 여러 차례 사람을 지신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아무개 등이 상상 것을 어찌하여 빨리 계달하지 않습니까? 하므로 박성명이 이에 계달하니 임금이 과연 크게 노하여 장무를 순금사에 하옥하였다. 이날 이른 아침에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이거이의 죄를 청하고자 하여 백관으로 하여금 골하에 모이게 하였는데 삼성의 장무가 순금사에게 하옥하는 데 미치자 백관으로 하여금 각기 산회하게 하였다. 조유, 안성, 윤수, 윤향, 허모, 이회, 서선 등이 각각 도리를 의정부에 보내어 묻기를 이거의 죄를 청하고자 하여 백관을 모이게 하였다가 청하지도 아니하고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는데 모이게 한 것은 무슨 마음에 쓰였으며 청하지도 아니하고 산회하게 한 것은 또 무슨 마음에 쓰였습니까? 하니 조화정성 조준이 크게 노하여 봉인한 것을 싸가지고 나와 그 도리를 대신 연좌시켜 가두고 식목도감으로 하여금 대성과 형조가 백관의 장을 능욕한 것을 탄핵하게 하고 상소하여 청하였다. 이거의 부자가 불교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대간 형조와 삼공신 본부에서 예굴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주상이 다만 그 고향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죄를 청하고자 하여 이달 21일에 백관을 골하여 모이게 하였는데 주상이 대간 형조의 장문을 순금사에 내려 국문하심으로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죄를 청하고자 하여 잠정적으로 백관을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간 형조에서 각기 도리를 본부에 보내어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백관을 모이게 하고 무슨 마음으로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는가 하였습니다. 본부에서는 모두 백관을 총괄하는 호령을 반포함으로 한나라의 도당이 되는데 대간과 형조에서 전에 없던 바를 일로서 본부를 능멸하며 욕되게 하였으니 크게 부당합니다. 대사한 유양, 사간 조휴, 안성 지영 조사 정력, 지사 간원사 윤향, 집의 윤수, 장령 이치, 민설, 형조의랑 이회 서선, 정랑 조말생, 지평 이임 허모, 정은 탁신, 형조자랑 이형, 송면 등을 청하건대 유사에 내려 그 까닭을 국문하여 후례를 징계하여 조정을 이어밌게 하소서. 조준이 소를 가지고 대궐에 예골하여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 무리는 의당 즉시 하옥하여야 하는데 이것 또한 가증스럽구나. 다만 그때 사람을 보내어 물어온 자가 몇 사람이더냐. 조준이 말하였다. 신등이 다만 삼성에 소위 한 것을 알 뿐이요 누구누구가 한 짓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명확히 알아서 계문하라. 그 도리를 가두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였다. 처음에 식목도감에서 대간과 형조를 다 탄핵하고 상수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이치, 조말생, 탁신 등은 장무로서 갇히게 되어 의정부에 묻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을 다시 가두고 국문하지 아니하였다. 도리는 정부 각 관세에 소속된 서리, 연리, 전리, 양사 등을 말하고 조선 태조실록 제1권을 보면 이들은 그 위계가 7, 8품이었다. 식목도감 나라의 중요한 격식을 의정하던 기관인데 의례만 의논하였던 것이 아니라 대간의 잘못을 이 관세에서 탄핵한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 듯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1일 기축 5번째 계사 이거의 주회를 청하는 의정부의 상소가 임금에게 전달되지 못하다. 박성명에게 소장을 주고 물러갔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1일 기축 6번째 계사 이거의 주회를 청하는 상소를 출납하지 못하도록 하다. 임금이 박성명과 좌대원 이승상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경들도 또한 내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신의 뜻을 따르겠는가. 공신이 이거의 죄를 청하거든 그 말을 출납하지 말라 하였는데 좌정성 조준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예골하여 좌부대원 노환을 시켜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상소하여 이거의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가 열람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소장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내가 공신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정성도 또한 그 뜻을 알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왔는가 하니 조준이 말하기를 이거의 죄가 중함으로 법대로 이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네 차례나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1일 기축 7번째 기사 찬성사 남제가 예골하여 사언하니 이를 보도록 명하다. 남제가 예골하여 박성명을 시켜 임금에게 고하였다. 처음에 신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교대되어 오니 이거이가 신의 집에 이르러 술과 음식을 공개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너의 동생과 교군이 심히 두텁다. 지금 너의 동생이 죽었으니 나는 너를 대접하기를 너의 동생과 같이 하고자 하니 너도 또한 나를 대접하기를 너의 동생과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그 말을 듣고 꿇어앉아 대답하기를 영공은 나를 잊지 말라. 나도 영공을 잊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신도 또한 그 집에 한 번 갔을 뿐입니다. 만약 이거이가 신의 집에 묵고 신이 이거이 집에 묵었다면 이거이는 대신이고 신도 또한 재상입니다. 두 집의 반인과 복종이 어찌 이를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무인년에 신이 죄를 얻었을 때 이거이가 신에게 죽음을 가하고자 하였으므로 신이 이제까지 잊지 않고 있는데 신이 어찌 이거이와 더불어 일당되겠습니까?
또 신이 한경에 있을 때 전하가 정한공이 되자 신이 나아가 아련하니 이에 서청에 앉기를 허락하였었는데 신이 말하기를 조선의 기업이 필경은 공의 수정에 들어갈 것이니 그때를 당하면 내가 마땅히 힘을 다하여 보좌하겠습니다 하니 전하가 듣고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지신사가 나아가 명령을 전하니 경이 비록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경은 의심하지 말라 하니 남제가 배사하고 물러갔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1일 기중 8번째 기사. 순금사에서 이거위와 남제가 연루되었다고 주장한 삼성의 관리를 국문하여 보고하다. 이거위와 남제가 일당이 되는 까닭을 국문하니 모두 말하지 아니하였다. 윤저가 노하여 말하기를 소사에 관하니 공사를 누설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주상이 신등으로 하여금 이를 묻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말하지 않는가 하고 지평 이임에게 형을 가하여 국문하고자 하니 이임이 말하기를 대사원이 말하기를 이거이와 남제가 서로 그 집에 묻고 이저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주상에게 말해서 이상의 직을 풀어서 남제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장무가 갇히게 된 뒤에 다시 이거이의 죄를 청하고 도리를 시켜 정부에 묻게 한 것도 모두 대사원이 시킨 것입니다 하니 그 나머지 대감과 형조의 관원도 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므로 순금사에서 그 공사를 갖추어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원이 반드시 들을 곳이 있을 것이니 이를 물을 필요가 없다 하고 임금이 탄식하였다. 상당군이 나에게 말해 그 직임을 풀어서 남제에게 주겠다는 것은 진시로 망언이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어찌 이를 잊어 있겠는가.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2일 경인 첫번째 기사. 달이 태미온의 상장성 북쪽을 범하다. 간격이 일자쯤 되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2일 경인 두번째 기사. 삼성의 관리인 정력, 조휴, 윤수, 안성, 윤양 등을 유배시키다. 정력, 조유, 윤수 등을 외방에 유배하였다. 정력은 재령에, 조유는 배주에, 윤수는 평주에, 안성은 해주에, 윤향은 공주에, 이치는 고령에, 이임은 축주에, 허모는 안악에, 이회는 옹진에, 서스는 여흥에, 조말생은 양승에, 이영은 청주에, 송면은 원주에, 탁신은 평창에 귀양 보내었다. 유양은 공신인 까닭에 면하였는데 유양은 성문을 나가서 상서하고 스스로 전라도 낭산으로 갔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3일 신묘 첫번째 기사. 태엄성에 초제를 지내 달이 헌원성을 범하는 것을 액막이 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3일 신묘 두번째 기사. 오사충, 윤양, 이천우, 남제, 노숭, 이숙번, 이지 등을 관직에 제수하다. 오사충으로 영성군을, 유양으로 문성군을, 이천우로 판사평부사를, 남제로 의정부 찬성사 겸 판의용 순금사사를, 노숭으로 참판사평부사를, 이숙번으로 참찬의정부사를, 이지로 지의정부사를, 김희선으로 판공안본사를, 강사덕으로 우군도총재를, 한부림으로 참지의정부사를 겸 사헌부 대사원을, 조박으로 개성유후사 유후를 삼고 또 송인 황희로 좌사관 대부 우사관 대부를, 오승으로 지사관원사를, 유두명으로 사헌지비를, 허지로 사헌장령을, 이명덕으로 좌헌납을, 조사수로 우헌납을, 이효인 민심언으로 사헌지평을, 노인구로 좌정언을 삼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4일 임진 첫번째 기사. 달이 태미온 상장성 북쪽을 범하다. 간격이 이자쯤 되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4일 임진 두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이 예골하여 하직 인사하다.
환국한다고 고하니 임금이 무일전에 나아가 이를 접견하고 대언 등에게 명하여 이를 공개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거의 이저 이백강 등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외방에 안치하다. 명하여 이거의 이저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또 이거의 아들 청평군 이백강 등 사인도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외방에 안치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소하였다. 이거의 부자가 주상을 향하여 두 마음을 가졌으므로 본부와 삼성 삼공신의 대궐에 나아가 죄를 청하였는데 주상이 자비하여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거의 부자가 원훈 대신으로 종실에 연인하여 주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었으나 두 마음을 가졌으니 죄는 참으로 큽니다. 원하건대 삼성의 천한 바에 의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소서 하였다. 삼공신은 개국, 정사, 좌명공신을 말한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4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이거의 이저의 자손을 검거하고 친인척들도 아울러 치죄하다. 대간이 교장하였다. 가만히 의정부의 수판을 보니 이거의 부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두 마음을 몰래 품고 장자 불쾌한 짓을 도모하려 한 자는 천지에 용납하지 않는 바이요 왕법에 마땅히 토제하여 용서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부자는 죽어도 죄가 남음이 있는데 다만 폐하여 서인으로 삼으니 춘추의 벤다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그 죄를 밝게 바르고 가산을 정몰하고 자손을 검거하며 장래의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감개가 되도록 하소서. 신등이 가만히 듣건대 난신을 베고 적자를 다스리는 데는 먼저 그 당을 끊는다 하는데 하물며 자제와 친척이겠습니까? 청평군 이백강은 이거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저의 사랑하는 동생이니 어찌 그 음모를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부마인 까닭으로 부귀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대로 경내에 안가함으로 환란의 근원이 건절되지 아니하니 사민이 한심하게 여깁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사언으로 공의를 폐하지 말고 궁주와 이일시키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병용으로 내쳐서 살게 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소서. 이거의 아들 전 상호군 이백관 전 대우군 이백신 전 장흥고 부사 이현 사위 전정 신중선 의랑 경치와 인친 전 상호군 최원준 박영 전 사윤 김수천 최안준 대우군 홍제 전 장령 민설 표제 전 부정 허권 조카 내자 주부 이곤륜 등은 각각 천발을 입어 오랫동안 현질에 있었으니 더불어 업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불량한 무리가 떼지어 모여 흩어지지 않으면 혹은 불측한 변이 생길까 두려우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업무를 국문하여 법대로 처치하여서 신민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명하여 이거의 이저의 자손을 검거하게 하고 이백강 이백관 이백신 이현은 모두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외방에 안치하게 하고 최원준 허권 박영 홍제 민설 최안준 이곤류는 자원부처하게 하고 경지는 파직시키고 신중선 김수천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이백관은 동래에 이백신은 동북면에 정주에 이현은 진주에 귀양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자원 안치하게 하였다. 수파는 수교를 말하고 궁주는 정순 공주를 말하고 이는 이혼을 말하며 표제는 연하의 고종사촌이나 이종사촌을 말한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천둥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전서 여의 손을 일본에 보내 담례하다. 국왕에게 보빙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5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의 풍문 탄핵과 사정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이를 윤허하였다. 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풍문으로 들은 일을 행문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드러난 법령이 있습니다. 이제 대간원들이 인순하여 이행하지 않습니다.
검으로 풍문으로 들은 일과 사정을 끼고 보복하는 것과 입으로는 말하지 않으나 마음속으로 비난하는 것 따위의 일은 일절 모두 금지하고 대관원 가운데 만약 준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본부에서 즉시 신문하여 논지하여 이루어진 법을 길이 준수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나가 격구하고 술자리를 마련하다 극진히 즐거워하였으며 태상왕이 부른 것이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지사, 간원사, 오승 등이 서인이 된 이백강과 공주와의 이혼을 청하다. 지사, 간원사, 오승, 사은집의 유 2명 등이 예골하여 전일의 상소를 의윤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지신사 박승명을 시켜 명하였다. 이거의 부자는 이미 대제를 가하였으니 다시 청하지 말라. 그 족당도 모두 그 직책을 거두고 원방에 귀양 보냈다. 이백신은 그 어미를 진주에 안치한 뒤에 찬소로 가도록 명하였다. 이백강이 이의하는 일은 인정상 어려운 것이니 거처도 아울러 보내겠다. 대간이 교장하였다. 신등이 전일에 삼가 이거의 부자 등의 두 마음을 품은 죄를 청하였더니 전하는 다만 자손을 금고시켜 진주에 안치하였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한 건데 이거의 부자가 조정에 정치에 참여한 지 대개 또한 여러 해이므로 은혜를 생각하여 한편이 되어 붙쫓는 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진주는 이거의 부자가 생장한 땅이므로 친척과 붕당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부자로 하여금 함께 그 고향에 거처하게 하였다가 만약 무리한 무리가 있어 불귀한 업무를 부추기면 전하가 금일을 다시 살리는 은혜를 온전히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있을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일찍이 이를 도모하여 이거의 이절을 각기 변경에 안치하고 가산을 정몰하여 불귀한 것을 다스리도록 하소서. 만약 이백강이 이미 서인이 되었다면 공주와 짝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신등이 전일에 계달한 바를 살펴 이의하도록 허락하여 존비를 정하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절을 함주에 이백신을 통주에 옮겨 안치하도록 명하였으니 정주와 함주가 서로 가까웠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신법을 만들 경우에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토의한 다음 비준하게 하다. 본부에 보고하여 상량하여 의논하고 수판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무릇 법을 세우는 소인은 반드시 이를 만세에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배단이 없는 뒤에라야 가히 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각사의 원리가 각각 소견을 고집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당의 관리가 준수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배단이 다시 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는 각사에서 무릇 새로운 법으로 가히 세울 만한 일은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여 정부에서 가히 시행할 만한 사건인지를 상량하여 의논하고서 수판하여 시행할 것이요 다시 의첩을 내주지 말도록 하소서. 수판은 수교고 의첩은 비담이나 공첩을 말한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법정 크기로 형구를 만들고 율문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율문을 번역하고 태장, 가쇠를 제작하는 법을 정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경제 육전의 형전 내에 말하기를 건련 이래 무릇 옥을 결단하는 자가 율문에 밟지 못하여 그 사사 뜻으로 사람의 죄를 내리고 올림으로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화기를 손상하기에 이르니 진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 대명률은 시왕의 제도이니 마땅히 봉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밝게 알기가 쉽지 않으니 마땅히 이 언어로 이를 번역하여 중위에 반포해서
관리로 하여금 강습하게 하여 무릇 태 하나 장 하나라도 반드시 율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만약 율문을 살피지 않고 망령된 뜻으로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줄 것입니다. 또 형을 언도하는 자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매였으므로 상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려 때부터 서울에 율학이 있었고 외방에 법조가 있어 무릇 죄수가 있으면 그 직에서 오로지 검률하여 결단함으로 차후가 없었습니다. 근래 법조의 직은 폐지되고 형물이 크고 작은 것은 편한 데에 따라 제작함으로 태장으로 인하여 치사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원하건대 금으로 외방의 과세, 태, 장, 추는 모두 율문에 의해 제작하게 하며 관찰사가 이를 고찰하여 그 율문에 의하지 않고 제작하는 것은 그 수령을 죄주는 것이 영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 고을 수령이 혹은 율문에 통하지 못하여 태, 장, 신장, 가철, 상료 등의 물건을 율문에 의하지 않은 것이 있고 옥사를 결단할 때 율문을 살피기를 애매하게 하여 태를 써야 마땅한데 장을 쓰고 장을 써야 마땅한데 신장을 쓰고 볼기를 쳐야 마땅한데 허리를 때리고 넓적다리를 때려야 마땅한데 편별하여 인명을 손상하기에 이르는 자도 또한 있습니다. 원하건대 예전에 법조를 차견하던 예에 의해 관찰사의 수사로서 율문을 밝게 아는 자를 제수하여 데리고 가게 하여 각 고을 풍간 생도 가운데 가히 율문을 배울 만한 자를 골라 오로지 교훈하게 하여 태 하나 장 하나라도 반드시 율에 의하여 범죄한 것을 결단하게 하고 장죄 이상 사죄인 것은 조율하여 도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도관찰사는 율학인으로 하여금 다시 건복을 더하여 시행하여 험휼하는 뜻을 펼 것입니다. 가쇠는 항쇠, 족쇄 따위의 형구이고 법조는 고려 때 각 지방에 파견하여 수령관을 도와 죄인을 신문하고 법률에 의해 판결하던 일을 전적으로 맡아보던 관원이고 추는 수갑을 말하고 상료는 오랏줄과 차고고 편배는 죄인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을 말한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1월 1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진하사 이지가 고급 연료전과 약재 및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오다. 진하사 이지 조희민이 황제가 하사한 연료전과 약재와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성지를 훈봉하니 조선국왕이 약재가 부족함으로 신하를 차견하여 와서 이곳에 수매하니 너희 예부에서 그 매입할 수목을 조회하여 그 장차 가져갈 것을 급여하고 왕의 쓸 것도 주라. 차견하여 온 사신이 고하여 말하기를 먼저 연료전의 반사함을 입었으나 나누어 흩으니 두루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다시 500불을 주도록 하라 하였으므로 약재와 연료전을 차견하여 온 사신 이지 등에게 교부합니다. 사향이 2건이요 주사가 6건이요 침향이 5건이요 소합류가 열량중이요 용뇌가 1건이요 백화사가 30조요 고급 연료전이 500부입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1월 1일 기의 두 번째 기사. 중국에서 신령한 동물인 백호를 잡은 이를 이지가 아뢰다. 이지가 말하였다. 주왕이 사냥하다가 신기한 짐승과 어울려 그 새끼를 사로잡았습니다. 백호의 금은 무늬였는데 쇠사슬로 묶어 철롱에 넣어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황제가 교회까지 마중하였는데 백간이 추라고 하여 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는 날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짐승은 날고기를 먹었습니다. 추우는 신령스럽게 여기는 상상의 동물.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1월 1일 기 세 번째 기사. 이백강을 동성에 안치하고 이제를 함주로 옮기다. 이백강을 동성에 안치하고 이제를 함주에 옮겨 안치하였다. 임금이 이백강을 머물러 두고 차마 갑자기 내보내지 못하니 대간에서 정쟁하였다. 이미 이백강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외방에 안치하게 하고 여러 날 내보내지 아니하니 신등은 결망합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신의를 잊지 마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 백광은 마땅히 공주와 더불어 돌아가야 하므로 그 거처하는 곳을 수접시킨 뒤에 이를 보내려고 한 것이다. 지금 대간의 말 때문에 이 백광을 동성별장에 먼저 보내겠다. 공주는 정성공주를 말한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1월 1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내관 윤흥부를 진주에 보내 이절을 위로하고 함주로 옮기다. 갑사 함용길 등을 진주에 보내 이절을 위로하고 타일러 함주로 옮겼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1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신 유경이 소 1만 마리를 보낸 데 대한 칙서를 가지고 오다. 중국 사신 황간 유경과 국자감 승 왕준용이 칙서와 상사를 받들고 오니 산분과 결체를 설치하고 나래를 갖추고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선의문 밖에서 맞이하여 무일전에 이르니 그 주는 것을 받았다. 칙서는 이러하였다. 조선국왕 이에게 치교한다. 왕이 사신을 차견하여 경우 1만 피를 보내어 이미 요동에 이르렀으니 왕의 충성은 진실로 가상하도다. 사신이 돌아가는데 특별히 왕에게 체패를 하사하여 왕의 은근한 뜻을 보답하게 하니 왕은 이를 수령하라. 고로 치교한다. 저서가 30필이고 숭릉자가 30필이고 체견이 100필이고 행례가 끝나자 이어서 연회를 베풀었다. 부모를 배우러 환관, 이성, 김희, 박인 등이 함께 왔다. 임금이 하사받은 단견을 영승추 이상과 기구 대신 및 오대원에게 나누어 주었다.